그 일부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근데 오늘 제가 뭐 한동수 변호사하고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문영배 권한대행,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좀 재량권으로 재량으로 선고기를 지정을 해야 된다. 선고기일부터 빨리 지정을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계속 끝까지 끌려다닐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이런 이상한 상황이 아마 헌재에서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의 그 평의를 통해서 선고 기일까지 지정하고 또 지정하기 전에 사실상 결정문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정해서 통지하고 마지막 이틀 정도에 이제 그걸 좀 다듬어서 또 혹은 요약문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이제 문영배 대행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특히 또 이제 한 사람의 목리에 의해서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견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의견 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의 이제 재량권 발의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헌재가 이렇게 질질 끌면서 뭐 이제 혼란도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 꼴이 이제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헌재가 만약에 문영배 소장이 이런 재량권도 뭐 쓰지 않고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결정해서 못 내리다가 4월 18일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뭐 파국이죠, 뭐.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18일까지 우리도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 4월 18일을 넘길 게 확실해지면은 당장 뭐 한덕수는 당연히 탄핵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월 18일이 지난 직후에 이제 퇴임한 재판관들이 나오고 추가로 입병되지 않으면 헌재는 그냥 기능 자체가 마비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초래한 헌법재판관도 탄핵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면 계속 이제 탄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완전히 헌법을 파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파괴자들의 어떤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게 헌법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남아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정권을 행사해서 시민들의 물리력으로 이거를 결국 결과를 강제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마지막에는 그게 가장 지금 우려되고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분노하고 지치고 열이 받은 지금 시민분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냥 토해내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 믿겠다. 그냥 이제는 다 판을 엎자. 이런 말씀들까지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이야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일단 그 소수자하고 약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기능을 정지해 버리면 그 제도에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잠깐 동안에 어떤 화풀이 분풀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사라져 버리면 이거는 그나마 그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소수자나 약자나 이런 분들은 결정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건 피해야 될 일이긴 한데, 현재 스스로 지금 파국을 자초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제 무정부 상태, 내란이 지속되는 상태가 지금 상황이잖아요. 진짜 내란이 지속되는 거죠.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윤이 바로 또 대통령을 복귀하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직무정지 상태에서 저 안에 한남동 소굴에 들어앉아가지고 저게 또 그냥 있을 놈이 아니잖아요. 뭔 짓이라도 꾸밀 텐데 그거를 이제 저지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겠죠. 이렇게 가면 무정부 상태.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아침부터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의 뭐 질문이나 의견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은영, 미인명 등의 이제 무정부 상태, 파국적 상태를 막기 위해서 아까 뭐 언급 잠깐 하신 것처럼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키고 국회의장, 대통령 대행 체제로 가는 거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해서 내란을 끝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이게 좀 많이 보여요. 그게 헌법상 불가능한 얘기인데 국회가 어떻게 행정부를 장악하죠? 그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게 계속 거부권 행사에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국무회의가 못 열리게 되면 예.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장이 이제 법률안을 공포할 수 있다. 된다. 그거 하나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제 저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장관들이 다 없어져서 대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럼 차관들이 하겠다. 차관들이 그렇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권한 행사를 하면서 분탕질을 칠 가능성이 높지. 그 안에서 무슨 국회의장한테 와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다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걱정이나 의심이라고 하는 게 내란 세력이 철저하게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준동하고 있는 거라면 결속해가지고 준동하고 있는 거라면 아니 당연히 차관이 하겠다고 나서지 그거를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어차피 그렇게 돼버리면 헌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뭐 헌법에는 국무위원만 대행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국회나 지금 다수당이 할 수 있냐 말이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회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국회 밑에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한 명씩 가가지고 거기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무슨 공무원이 있으면 다 가서 끌어내고 입을 막는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행정부가 마음을 먹고 그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심을 하면은 국회가 현실적으로 그걸 제도를 통해서 제어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이 참 그러니까 국회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 마음은 이제 의회만이 그나마 제대로 된 기능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계엄도 해제시키고 그렇네요. 내란 세력이 소수로 돼 있는 상황이 국회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국회에다가 모든 기대와 이런 거를 거시는 거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어떤 제도에 기초해가지고 내지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다 모든 판이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는 상황이니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 자체가 내전 상황인 거예요. 헌법이라는 게 다 폐기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데는 행정부기 때문에 행정부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다 뭐 총리부터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차관들이 또 폐악질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또 탄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헌재는 6명이기 때문에 계속 결정을 못 할 것이고 이게 그런 파국이 오는 거죠, 완전히. 아,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의 이제 한계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걱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주권자들의 의지와 목소리를 내는 거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극우 세력처럼 가서 헌재를 때려부시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뜻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단호하고 확실한지를 계속 외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그 민주공화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결국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런 상황까지 얘기를 하게 만드는 이 헌재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일이라서 그러면 헌재를 지키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뜻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요. 법을 바꿔서 뭐 헌법재판소 뭐 개정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임기 만료된 재판관을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할 수 있게. 그게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계속 이제 거기서 저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리고 실제 그거는 이제 법안도 제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 연합이 의지를 가지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거부권 행사를 또 걱정하시던데요.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두 사람을 내가 임명하겠다. 한덕수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지난번에 탄핵 소추 직전에 본인이 발표한 담화 있잖아요. 나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합의되기 전까지는 그 담화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헌법기관의 임명 같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한덕수가.
그러니까 거부권 다 하면서 예, 그 뭐 네. 한덕수가 뭐 그거를 꼭 지킨다는 보장도 없죠. 뭐 예. 내가 언제 그랬냐고서 뭐 엎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덕수가 거부권은 거부권대로 행사하고 임명하는 거는 임명대로 한다. 그러면 한덕수가 정말 그 역사의 죄인이 될 그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한덕수가 얻는 이익이 뭘까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나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덕수를 살리나요? 그거는 한덕수라는 사람의 그 기회주의자 행태를 볼 때 저는 한덕수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국무위원들을 예. 다 이제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네. 거부권 행사도 못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걸 국무위원들 날려버리면.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일단은 있겠죠. 근데 예. 그랬을 때 예.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대로 그냥 국회에서 하는 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집단이냐고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은 뭘로도 헌법을 무시하고 지들끼리 단결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너네는 왜 네. 순진하게 제도만 얘기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그거 탄핵시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되니까. 예를 들면 뭐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예.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내가 의전 서열로 높은데 왜 못하냐 이러면서 우기고 감사원장 최재해가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 경찰을 해서 끌어내라 그러면 경찰은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내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럼 있어서. 검찰이 가서 끌어내라 그러면 심우정이는 뭐 어차피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다들 보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은 바로 이제 임명할 수 있게 또 법을 바꿔서 예. 법안을 그러니까 국회 의결과 뭐 대법원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의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바로 예, 임명할 예. 수 있는 그걸 다 넣어서 예, 법을 예. 만들어 가지고 예. 올리고 국무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안 되게 국무위원들이 없는 상황으로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예,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게 이걸 어떻게든 국회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법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문제고 제일 빠른 거는 그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이 지금 헌재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그냥 그 재판관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한 명 임명 안 한 거를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까지도 또 목리를 부리는 재판관이 있어서 그 결정도 못 한다. 그렇다면은 그 재판관은 단순히 탄핵을 넘어서서 그건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람이고 네. 그거는 내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은 과정에서 내란 실행의 공범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은혁 재판관의 그 임명이 5대3 말하자면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뭐 현재로서의 그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예. 헌재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빠르죠. 헌법 재판관들이. 근데 그거는 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거는 또 6명이 필요 없거든요. 네. 그거는 과반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더 빠른 길일 수 그게 더 있고. 빠른 길일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그게 뭐 된다고 해도 다시 또 변론을 뭐 제기하고 뭐 이런 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일 그렇죠. 수도 그런 있고. 문제를 가지고 또 트집을 잡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헌재가 지금 그런 거를 비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만약 그렇게 하려면 신문기일을 그거 관련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보기 5대3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뭐 어떤 기자의 뇌피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더 퍼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5대3 가능성은 헌재 움직임을 봐서도 그게 크지 않고 일단은 헌재 결단 그 문영배 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4월 18일 만약에 넘길 걸로 보인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자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그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그렇게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오산이고 이미 그렇게 되면 파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힘 대 힘의 대결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만 남는다라는 말씀을.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헌재의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3월 말까지 오고 4월로 가게 되고 문영배 이미선 바로 21일 뒤에는 두 사람의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빨리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헌재가 결정 내려야 되고 저희가 막 날짜 헤아려가면서 이게 뭐 매일매일 사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적어도 지금 엊그저께 무죄 선고가 된 거가 헌재에다가 큰 어떤 압박을 주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2심 선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된 네. 것이. 근데 이번 주는 어차피 본인들의 그러니까 시쳇말로 가오가 서지 않아서 그거 나오자마자 또 뭐 움직이는 거 같고 날짜 잡고 이러면 창피한 일이니까 어차피 창피해졌는데 그 전에 했어야죠. 자기들끼리 지금 좀 또 남은 저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는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이번 주는 어렵겠다 싶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본인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3월 31일 그래도 우리가 3월 달 안에 했다 이럴 줄은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없나 봐요. 현재 뭐 위신이나 이런 걸 아예 다 내팽개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른바 거대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울법대가 7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법 카르텔, 뭐 진보 보수 여야 떠나가지고 내 기득권을 내 카르텔을 지켜야 된다. 사법 카르텔이 중요하다. 이 생각만 해서 이재명도 안 되고 윤석열도 안 되고 이 생각한 사람들이 최소한 3명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꼬라지가 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그런 거죠. 뭐 지규현이도 서울법대고 심우정이도 서울법대고 다 그런 것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다 당연히 윤석열이도 서울법대고 뭐 김주현이도 서울법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법대를 졸업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결속력이 강고한 집단이 아니고요. 지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규현 건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의 평가는 이상한 소영웅주의의 발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지규현이를 붙잡고 뭘 지시하고 이럴 사람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얼마나 그게 밝혀지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데 그걸 감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적어도 판사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규현의 소영웅주의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잘 못 보시는 서울법대 출신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증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일이 났을 때부터 이거를 뭐 짜고 했다고 하기보다는 지규현 혼자서 저지른 일이고 혼자서 지금 막 뿌듯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멋진 질문을 던졌다 막 이러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도 본인은 요즘은 조금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그러고 있다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검찰이 항고를 할 줄 알았다 뭐 이런 그 얘기를, 주장을 하던데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변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옳았구나 그 딱 트집을 잡아가지고 항고를 안 하는 이 심우정 심우정 총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우정 총장 항고를 안 했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 2심 무죄는 또 항고를 했고 상고를 했고 바로 그건 이제 검찰이 어차피 이제 정치 집단으로 지들이 살기 위한 최선의 최악의 행태를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것들은 그다지 고려의 변수가 되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검찰이 나서가지고 뭐 이 문제를 어떤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헌법재판관을 수사한다거나 뭐 한덕수를 수사한다거나 뭐 그럴 일도 아닌 거고 검찰은 뭐 별로 이 파면 상황에서는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집단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들끼리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두다가 이제 문 닫게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이 저지른 이 황당한 상황 이게 지금 문제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헌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 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금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우리 의사를 그 표출하면서 이제 지켜보시는 것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지치는 분도 계시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의 뭐 극단적인 얘기들을 동지들을 향해서 난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도대체 뭐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 의석 많으면 많이 몰아준 국민의 뜻을 니네들은 왜 저버리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입법부라는 거의 특성과 한계를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민주당 있다. 의원들은 민주당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그럼 마지노선 언급을 하셨는데요. 마지노선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언제로 봐야 됩니까? 4월 4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4월 4일. 다음 주 금요일을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4월 18일로 넘긴다는 거를 그냥 상정하는 일이 될 것 같고 4월 4일이 넘어가면 설사 뭐 4월 11일 날 선고하겠습니다라고 뭐 그 비공식 저기를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최소한 최상목 한덕수 탄핵에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4일 마지노선이다. 최대한 뭐 인내하고 있는 거죠. 인내를 하고 있고 네. 헌재가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기를 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요. 그 그럼요. 가운데서 이제 예. 화가 나고 분노를 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저것들이 권한이 있으니까 윤석열 파면시키는 것까지는 보시고 뭘 문을 닫게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네. 아니 지금 가서 헌재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요. 최대한 예. 압박을 하고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헌재가 정말 헌재가 뭔데 이렇게까지 주권자를 힘들게 하느냐 그 그렇죠.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요. 이번 일이 예. 결국 헌재한테 큰 어떤 후과를 남길 겁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헌재를 이대로 그렇죠. 놔두자고 하겠어요. 최소한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을 고쳐가지고 예. 다시는 이런 짓거리 못하게 이제 만들 텐데 그러기에는 지금 아직 우리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 네. 일단은 파면과 정권 교체에 집중하시는 게 맞죠. 우리가 헌재 잊지 않을 거다. 헌재 이런 행태를 잊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강조를 예. 합니다. 네. 강조를 하고